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무패 36회차 상편 해외 축구 총 7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결정적인 순간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우가 상당히 압박이 강한 팀이기도 하고 특히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체력적인 부분을 90분 내내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겠습니다. 3연패를 기록하는 동안의 결승골은 모두 후반에 허용했을 정도이며 센다이를 상대로도 최근 1무 3패를 기록하는 등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정성을 1순위로 택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신승 양상이 매우 잦은 편입니다. 다만 다소 소극적인 운영에 비해서 골 기록은 리그 8위로 아주 낮지는 않은 편입니다. 공격진들의 성공률이 높은 편이라서 결정력이 나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일단 지키면서 고우가 보여주는 수비적인 난조를 저격하는 양상도 꽤 자주 보여주는 등 앞서 언급한 대로 고우와의 상성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센다이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일단 고우가 부상자들의 많은 발생과 함께 이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후반전에 실점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우가 센다이를 상대로는 전적 자체도 최근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편이며 특히 센다이가 고우를 상대로는 득점력을 잘 뽑아내는 편입니다. 센다이 승을 추천드립니다. 시미즈가 기본적으로는 오픈플레이나 세트피스 상황을 쥐어짜내서라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역량이 좋습니다. 문제는 시미즈가 요코하마 FC와 같이 압박에 강하고 수비가 되는 팀을 상대로는 약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후지에다와 1승 1패로 백중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후지에다가 공세적인 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꽤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지난 시즌 고우를 상대로 더블을 당하는 등 공격적인 스타일의 운영팀에게 약점을 드러낸 편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고우에게 공을 쥐어주는 상황이나 마네를 위해서 고우가 페이스를 올리는 상황에서도 지키는 능력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물론 후지에다도 원정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22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득점력이 뚜렷한 편까지는 아닙니다.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미즈도 어느 정도 수비나 역습에 강한 팀들에게는 약점을 드러내는 편이며 후지에다도 원정에서의 득점력을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팀이라고 하지만 고우를 상대로 상성을 극복해내는 등 공격적인 팀들을 상대로도 괜찮은 수비적 퀄리티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세는 좋지만 요코하마 FC를 상대로는 제법 약한 편입니다. 특히 구마모토나 고우 같이 압박 강도가 강한 팀에게는 매우 취약한 편인데 요코하마 FC의 압박도 중원에서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나마 웅크리는 상황에서 스코어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대응하면 어느 정도 버티는 능력을 보여주는 편이기는 한데 요코하마 FC가 90분 내내 지공에 매달리는 모습은 아니기도 했습니다. 도쿠시마가 상당히 웅크리는 편이라서 요코하마 FC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지공은 박스를 제대로 타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래도 장신 선수를 투입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박스를 타격하는 것은 효과를 본 모습이었고 도쿠시마 상대로도 한 골 차이에 신승 양상을 더 많이 만들었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언더 양상에서 요코하마 FC가 신승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쿠시마도 웅크리면서 골 차이를 좁히는 모습은 보여준 바 있고 요코하마 FC도 공을 잡은 상황에서 그다지 박스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장신 선수를 투입해서 최대한 직선적으로 가는 양상은 호평을 받을 순 있었습니다. 요코하마 FC 승을 추천드립니다. 에이메의 현재 폼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상대가 지공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를 막아세우는 능력치가 좋은 편인데 직선적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상황에서 매우 약점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지바나 오이타 같은 팀들에게도 다실점이 나올 정도로 수비에서도 기복이 심한 상황입니다. 공격이 뛰어나지 않은 에이메의 특성상 수비마저도 경기마다 너를 뛴다는 점은 상당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토도 다득점과 친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상위권을 상대하는 상황이 아니면 아주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고 미토는 테라누마 같은 선수들이 개인 기량을 앞세워서라도 상대 수비진을 헤집어놓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미토도 어느 정도 버티고 한방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울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더 양상에서 미토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두 팀이 모두 득점력과 그렇게 친한 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도 미토는 어느 정도 개인 기량을 가지고도 상대 수비진을 헤집어 놓는 것 정도는 하고 있고 에임에도 그다지 상대가 직접적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데에는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미토 승을 추천드립니다. 공격력이 문제입니다. 중앙에 생각보다 힘을 좀 실어주는 편인데 슈팅 숫자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팀입니다. 사실 도치기가 지난 시즌에도 전개 자체가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기도 해서 도치기의 빈공이 이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군마의 경기력도 거기서 거기라 도치기가 군마전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편입니다. 군마도 공격에서의 고민은 깊습니다. 여기는 아예 슈팅 숫자가 리그 꼴찌인 전력입니다. 야마가타와 공수가 바뀌는 템포 빠른 경기를 했지만 PK를 놓치고 골대샷을 날리는 등 선수들의 전반적인 결정력도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14위 이하의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웅크리면서 실점을 억제하는 면모는 있었습니다. 언더 양상에서 무승부가 나오는 것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두 팀이 서로 공격에서는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양상이 강한 편입니다. 전적 자체도 최근에는 꽤 팽팽하게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는 모습입니다. 서로 중앙 공격에 힘을 쏟는 편이기는 하지만 결국 슈팅 숫자가 최하위권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수비에 집중력이 좋습니다. 사실 야마구치도 찬스를 아예 안 주는 편도 아니고 빌드업에서의 실수도 어느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야마구치의 수비가 골이 될 만한 시퀀스를 몸으로 막아내는 모습도 보여주는 등 어느 정도 실점을 줄이는 개인의 기량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 시미즈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자신감의 포인트입니다. 지바도 압박 강도를 전방에 투사하면 어느 정도 골을 기록하는 면모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다만 상위 전력을 압박으로 확실히 제압하는 유형을 자주 보여주진 못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직선적으로 공격이 풀리는 타입입니다. 지바도 야마구치 상대로 전적은 좋아도 골 기록에는 기복이 없진 않습니다. 언더 양상을 1순위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야마구치도 어느 정도 수비진의 집중력이나 골을 차단하는 능력에서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바도 압박을 자신들이 받으면 공격이 단순해지는 문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마구치도 가능성이 보이기는 하는 매치입니다. 야마구치 승을 추천드립니다. 슬로베니아는 이제 빈공팀이라는 딱지를 떼야 할 듯합니다. 세슈코도 유로 예선에서 아주 나쁘지는 않았고 지난 매치에서는 일리치치가 교체로 들어와서 결승골을 기록하는 등 한방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로 예선에서도 수비력은 늘 높은 평가를 받아온 전력인 만큼 지난 매치에서 아르메니아의 500을 돌파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A매치 성과는 괜찮은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불가리아가 잠그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실점을 커버하는 모습이고 유로 예선 막판에는 헝가리와 세르비아와 비기는 모습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다만 불가리아가 여전히 공격적으로는 문제입니다. 탄자니아나 아제르바이잔 같이 동급 혹은 전력상 아래의 팀들도 제대로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더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득점력에서의 차이로 슬로베니아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슈코와 더불어 일리치치도 활약하면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아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가 잠그는 상황에서도 골 기록을 쌓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슬로베니아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36회차 상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